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이 단순히 한글을 배우면서 삶의 질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다니요. 이 마을은 고립된 환경과 높은 문맹률로 인해 암울한 미래만 예상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된 책을 쓰고 농작물이 풍성히 자라고 마을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중심엔 한글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제봉사단체에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곳은 바로 소말리아 북부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첫눈에 봐도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 알 수 있었어요. 마을 주민 대부분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고 정보의 부재로 기본적인 농업 기술조차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식량 문제도 심각했죠. 의료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아이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변화가 일어난 건 한글을 가르치겠다는 아주 작은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글이라니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하필 한글이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영어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 언어도 아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문자 교육이라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얼마나 기막힌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을은 소말리아 북부의 사막과 언덕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날씨는 뜨겁고 공기는 건조했어요. 하지만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고 어른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그 움직임에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죠. 그 마을의 학교라 불리는 공간은 나무 몇 그루 아래 펼쳐진 작은 자리였어요. 교실은커녕 책상이나 칠판도 없었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분도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언어조차 문자로 적을 수 없었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지원물자에 의존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한글 교재를 꺼내 들며 작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호기심과 의심이 교차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우리가 한국의 문자를 배워야 하죠?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글은 여러분의 언어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문자입니다. 소리가 나는 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여러분이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한 젊은 청년이 한 발짝 나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어를 한글로 적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날 저녁 저는 몇몇 열정적인 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어를 적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이게 우리말이라고요? 정말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요? 감탄과 환호가 조용한 마을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진짜 그들의 언어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조합해서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가, 나, 다, 라. 그날 이후 마을에는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글 수업이 시작된 첫 주, 저는 주민들의 열의를 보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낯선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당황했지만 점점 그 원리를 깨달으면서 한 글자씩 읽고 쓰는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죠. 선생님, 제 이름도 쓸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보여주자 아이는 입을 틀어막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이름을 쓸 수 있네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연습하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모여들었고 심지어 작물 수확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글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배우며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청년들이 한글을 통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활용해 농업 정보를 정리하고 마을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치료법을 기록하며 마을회의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땅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깁시다. 한 청년이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글을 배우던 주민 중 한 명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마을 입구에 표지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 제안은 순식간에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한글로 적힌 표지판이 마을 입구에 세워졌을 때 주민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기적을 일궈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드러진 변화는 농업 기술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말리아 북부 지역은 토양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해 농사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글로 기록한 자료를 통해 새로운 재배 기술을 익히고 주변 환경에 맞는 작물 선택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된 농업 정보를 읽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죠. 이 작물은 적은 물로도 잘 자란대요. 한글 수업을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을 나누며 주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마을 공동 농장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 해 뒤 마을에는 충분한 작물이 수확되어 이전보다 훨씬 풍족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분야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에는 오랫동안 기초적인 의료 지식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글로 작성된 보건 자료를 배운 덕분에 주민들은 감염병 예방과 응급처치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출산을 돕는 산파들은 이제 한글로 적힌 의료 안내서를 보며 자신감을 얻었고 이를 통해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심한 고열에 시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는 마을 어른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한글로 적힌 자료를 읽던 주민 한 명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회복될 수 있었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더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제 꿈은 커서 선생님처럼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말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도움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식을 쌓고 서로 협력하며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존감은 높아졌고 그들의 눈빛엔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한글 수업이 점점 자리 잡으면서 마을에 생기는 변화 속도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협력과 연대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죠. 특히 한글을 배운 청년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라라는 이름의 청년은 마을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배우면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어요. 우리가 모두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기록해서 비교해보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미라는 마을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기반으로 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형과 물이 흐르는 경로를 한글로 정리한 후 효율적으로 물을 나누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실행되었고 마을의 물 사용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으며 마을 밖의 세상과 연결되기를 꿈꿨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쓴 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운 걸 책으로 만들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살던 일부 주민들은 한글이 왜 필요한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며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전통을 잊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미라는 주민들과 함께 한글이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글로 옛 이야기를 적어보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해두면 후손들에게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제야 반대하던 주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점차 모든 마을 주민들이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글 수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난 시점, 마을은 크게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첫 번째 공식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회는 한글을 통해 배운 것들을 나누고 그동안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앉자 아미라가
무대에 올라 한글로 준비한 연설문을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한글로 적힌 말을 읽어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마을이 얼마나 멋진 변화를 이루었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며 우리의 언어를 적고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발표회는 예상치 못한 작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한 연로한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미라, 이 모든 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 있나요? 한글을 배우느라 우리가 중요한 전통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 순간 회관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미라의 대답을 기다렸죠. 아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한글은 우리의 전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이야기, 노래, 그리고 지혜를 기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전통이 더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는 준비했던 옛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적은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은 책을 천천히 펼치며 한동안 말없이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적어둔다면 우리 후손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한글이 단지 새로운 지식의 도구일 뿐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발표회는 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쓴 이야기와 시를 읽었고 어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준 방법들을 공유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발표회가 끝난 뒤 아미라는 주민들과 함께 다음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발표회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경험한 변화와 감정을 나누는 모습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한글을 처음 배운 농부 아흐메드 씨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기 전엔 우리 농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료 사용량, 작물 수확량, 날씨 기록을 모두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작년보다 작물이 2배는 더 자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글이었죠. 그의 말이 끝나자 주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발표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연극 대본을 한글로 발표하며 연기를 선보인 것이었죠.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야기를 통해 마을에 희망과 미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한글로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발표회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가장 고령자였던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말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멋지지만 내가 걱정되는 건 우리가 점점 더 외부의 영향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 마을은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게 나쁘지 않았잖아. 청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아미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며 우리의 전통을 더 잘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결코 우리의 뿌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주민들이 직접 쓴 전통 이야기 책을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가 한글을 통해 더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회관 안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은 마을 주민들이 한글을 통해 얻은 변화와 발전이 단순한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무르익을 즈음 마을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 시간에서 마을의 젊은 여성 파티마가 손을 들고 발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마을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글을 배운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전엔 제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글자를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녀의 발언은 마을 여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여성들만의 모임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임은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었죠. 그때 갑작스러운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표회장은 빗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빗소리를 뚫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글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는 점이에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우리가 만든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주민들은 하나같이 무대 앞으로 모여들며 아미라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고 발표회장을 가득 메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한글 교육을 처음부터 함께했던 한 어르신이 아미라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한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앞으로 이 마을은 정말로 달라질 것 같아. 아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아이들의 꿈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마을은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한글을 배운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기다리거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을 중앙에는 새로운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주민들은 한글로 적힌 자료와 자신들이 직접 쓴 이야기책, 농업 기술서, 건강 가이드 등을 이 도서관에 보관하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도서관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글을 읽고 한글로 꿈을 적어 내려가며 미래를 그려나갔죠. 한 아이가 벽에 붙은 큰 종이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 다른 아이들도 종이에 자신들의 꿈을 적어 붙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암이라는 도서관 개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도서관을 통해 배우는 건 단지 글자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한글은 우리의 도구이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줄 다리입니다. 그의 말처럼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3년이 지난 후 마을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존감과 단합된 모습은 다른 지역 마을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나요? 암이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시작이 있었어요. 그 시작은 한글로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노력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도서관 앞에 모여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했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꿈꾸셨던 문자의 힘이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고 희망을 전하는 언어다. 저는 이 마을을 떠나며 확신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들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한글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